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이번 장마는 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크고 비의 세기도 강약을 반복하는 등 도깨비 장마라 불릴 만한데요. 오늘 새벽에는 강한 바람까지 동반하면서 건물 외벽이 뜯겨져 나가고 도로에 토사가 쏟아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인도 위로 갑자기 건축 자재들이 쏟아지고 주변을 걷던 행인은 놀라서 몸을 피합니다. 호우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의 한 건물 외벽이 강한 비바람에 뜯겨져 나간 겁니다. 새벽 사이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내리면서 건물 외장재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장재는 인도 쪽으로도 떨어져 내렸는데 보행자가 있었다면 자칫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5시 전후로 돼 싶은데 지붕이 쾅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멋이 전쟁 터지는 소리도 아니고 쾅 소리가 났죠. 하여튼간에 벼락 치는 소리보다 더 크게. 물기를 한껏 머금은 무거운 외장재가 떨어지면서 인근 상인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무섭지. 저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날아올 수도 있고 다시 제 차 사고 날 수도 있잖아. 그냥 바람 많이 불 때는 여기까지 날아오잖아. 기장읍의 다른 건물과 초량동, 서대신동 등 부산 곳곳에서도 외장재 추락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부산 감천동에서 비바람에 부러진 나무가 주차된 차량을 덮치는 등 부산의 호우, 강풍 피해 신고만 23건에 달합니다. 창원에서는 출근길 토사 유출로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마창대교에서 가포교차로 진입로 구간에 토사가 쏟아져 오후까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간판이 흔들리고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막는 등 경남에서도 호우와 강풍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강한 비가 내릴 때에는 그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는 돌풍이 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간판, 나뭇가지 등에 의한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니 보행자 안전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남하한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유입된 다량의 수증기가 만나 비가 내리고 그치길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레까지 부산 경남에 최대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침수 피해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장마가 이어지면서 농민과 상인들도 힘겹긴 마찬가지인데요. 농작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병해충도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제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정종원 씨. 요즘과 같은 장마철에는 시설하우스 안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외부 기온은 떨어지지만 습도가 높아 하우스 안은 후텁지근하기 때문입니다. 개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기를 못 식이니까 습도가 높아가고 사실은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포장한 방울토마토는 판매처로 보내야 하지만 비가 계속 내려 변질도 우려됩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는 농산물 도매시장도 장마철에는 더욱 신경을 씁니다. 3에서 10도로 유지되는 저온 저장고는 온도가 낮아 과일 등을 신선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안에는 6대의 저온 저장고가 24시간 가동됩니다. 장마철이나 예를 들면 노디 그냥 적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우리 저온 저장고에서 관리하면 과일이라든지 신선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전통시장의 판매대에서 채소나 과일을 파는 상인들도 날씨 탓에 요즘 걱정이 큽니다.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팔기 위해 한 통에 2만 원을 받던 수박은 반값으로 내렸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소비를 하다 보니까 물 먹는 거 갖고는 안 되고 좋은 거 갖고 싸게 팔아야 되니까.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장마철 동안 농작물에 곰팡이가 생기는 진균병 등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포자 비산량이 많아지는 병 같은 경우에는 탄저병이라든지 추인성으로 전염이 가능한 역병 같은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요. 많은 비가 내리기 전에는 논밭 배수로를 자주 정비하고 비가 내린 뒤에는 물을 빨리 빼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종료된 가운데 부산에서도 대규모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산대병원 지부는 이와 별개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파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왜 부산대병원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이틀째.
빗속에서도 서울 등 거점 지역에서 결의대회가 열리면서 부산에서도 2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서 병원을 그만두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한 최후의 수단인 파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중앙 단위의 총파업을 종료한 가운데 부산대병원 지부는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정부 협상과는 별개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핵심 쟁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입니다. 5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문제를 놓고 7년째 갈등이 지속됐고 대화에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측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자회사 형태의 고용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산소 공급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미화 같은 경우도 환자들 감염 문제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직접 고용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상황이 이렇자 사측은 산적한 임단협 안건들부터 마무리하고 파업을 철회한 뒤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자고 맞섭니다. 별도로 논의하자입니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직과 비정규직을 별도로 논의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노조는 전국 단위 파업이 시작된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연히 인력 충원 등 다른 쟁점들도 논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파업 장기화가 현실화되면서 부산 경남 최대 거점병원이 유례 없는 의료 공백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올해 지역 부동산 시장 최대어로 관심을 끈 부산 대연 3구역 재개발 아파트 청약이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분양시장이 다시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있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대연 3구역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지난 11일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모든 평형이 마감됐습니다. 올해 부산 분양단지 가운데 첫 1순위 마감입니다. 평균 경쟁률도 15.6대 1로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입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4,400여 세대라는 대단지로 올해 부산 분양시장 최대어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규제 지역일 때와 달리 지금은 청약을 포기해도 6개월 뒤에 청약 통장을 다시 쓸 수 있어 예전만큼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 계약까지 본격적인 눈치 작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주변 시세를 계약 시점까지 조금 더 지켜보고자 하는 다른 청약 당첨자들의 눈치 싸움을 통해서 내 집 마련 차원이기도 하지만 투자적인 목적에서 프리미엄이 좀 붙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끝까지 판단하고. 부산 경남 지역 분양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분양한 부산의 한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은 높았지만 포기자가 속출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최근 청약 신청을 하지 않거나 단 한 건에 그치는 등 대도시와 지방 사이의 양극화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해마다 창문형 에어컨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다 설치가 간편하고 성능까지 개선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에어컨 생산 공장입니다. 실외기 일체형 에어컨, 즉 창문형 에어컨 생산 라인이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지난달 기준 지난해보다 40% 이상 판매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년 대비 설치성 개선과 특히 소음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서 고객이 사용에 대한 편리성을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굴지의 가전 대기업까지 공을 들일 정도로 창문형 에어컨 시장 규모는 급증세입니다. 지난 2019년 4만 대 수준이었던 게 올해는 60~70만 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탈부착이 간편한 데다 성능도 개선된 신제품들은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실외기 설치가 어려운 작은 방이나 1인 가구에 잘 어울립니다. 단기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창문형 에어컨을 이제 잠시 설치했다가 또 이제 다른 데로 옮기면서 이제 또 이동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종류도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격대도 40만 원대부터 100만 원대까지 천차만별인데요. 그만큼 고르실 때도 꼼꼼히 따져볼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창호 형태나 재질에 따라 설치가 힘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치 시 앞으로 돌출되는 폭도 창호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보다 소음이 많이 줄었지만
제품에 따라 특유의 고주파음이 나기도 합니다. 구입 전 여러 영상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설치 방법이나 제품별 장단점을 비교한 영상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현역 물갈이설이 잦아든 지역 여권의 내년 총선 구도에 새 관전 포인트가 등장했습니다. 대선 주자급인 안철수 의원의 부산 출마설인데 여권 핵심 인사들이 자주 거론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안철수 의원의 부산 출마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지역구는 당협위원장 공석이 길어지고 있는 북강서갑입니다. 안 대표는 뭘 하더라도 이제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럴 때 본인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 예를 들어 서부 산벨트에 있어가 자기가 기여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는 기회죠. 안철수 부산 투입설을 언급한 것은 이 전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여권의 한 실세 의원도 북강서갑은 대선 주자급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민식 장관이 떠나고 공백이 길어지면서 여권에서는 북강서갑을 사실상 험지로 보는 기류가 생겼습니다. 안 의원 같은 거물을 간판으로 내세워야 인근 낙동강 벨트 경합지에서도 바람몰이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관건은 있습니다. 부산 여권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역할 조율이 가능할지, 그리고 안 의원이 빠진 수도권에 내세울 간판 주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안 의원 측은 현재로선 지역구 활동에 매진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역 야권에서는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의 전현희 전 의원이 키맨을 맡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전현희 전 의원은 다음 달 초 민주당 경남도당 특강을 시작으로 지역 활동에 나섭니다. 연고가 있는 경남 통영 고성이나 부산 서동구 외에 여권 실세 지역구에 깜짝 투입될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이 오늘 부산지법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정유정은 공소 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반성문에 적은 가족과 학교 생활에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적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창원시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기 15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창원시는 2015년부터 7년 동안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에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이 35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15명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환경운동단체 회원 100여 명이 오늘 부산 해운대에 모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오염수를 일본 안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나오션이 해군 차기 호위함 울산급 배치 3회 마지막 물량인 5번과 6번함 건조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나오션은 출범 뒤 처음으로 치러진 군함 수주전에서 경쟁업체인 HD현대중공업을 누르고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돼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산청군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추진합니다. 산청군은 중산리에서 장터목까지 3.15km 구간의 지리산 케이블카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3차례 추진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모두 무산됐으며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거세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의 전봉민 의원이 경남도당 위원장의 최형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봉민 부산시당 위원장은 세계 엑스포 유치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최형두 신임 경남도당 위원장은 열심히 뛰어 내년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3년 안에 기부를 약속한 기업 15곳이 공동으로 부산 나눔 명문 기업으로 가입했습니다. 오늘 공동가입식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식회사 시티캅, 금양, 대성문 등 지역 기업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지난해 29곳이 가입한 데 이어 올해도 15곳이 새로 가입하면서 전국에서 부산이 가입 기업 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현안과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시와 민주당은 2030 엑스포 유치와 가덕신공항 등 10개 현안과 글로컬 대학 육성, 낙동강 조류 유입 방지 취수탑 건설 등 국비사업 23건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최고 8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부산과 창원 등 해안을 따라서는 내일 오전까지 강풍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새벽에 거창과 함양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충청권의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밤사이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28도, 밀양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27도, 양산은 29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먼 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흐린 가운데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신 기상정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셨습니다.